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상강에서는 비육돈의 출하 지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2강에서는 번식돈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3강에서는 이 비육돈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비육돈은 결국은 번식돈의 번식 성적에서 쭉 이어지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게 되죠. 자, 여름철 7, 8, 9월에 가장 더울 때 교배를 시켰을 때 이것이 4개월 후에 분만이 되겠죠. 그러면은 11월과 12월, 1월에 분만이 이루어지게 될 테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출하가 되기 때문에 출하 시기는 5월과 6월, 7월이 되겠죠. 그래서 여름철에 이 출하 도수의 연속성은 결국은 7월에 교배하는 시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교배사와 분만사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환경 조절의 과정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때 5, 6, 7월에 우리가 원하는 출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여름철에 굉장히 더운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도는 이러한 여름철의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번식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7월부터 11월까지 이러한 환경이 이어지게 되고 12월부터는 분만 두수가 증가로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출하 두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교배사에서 분만사까지 환경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 11, 12, 1월 달에 분만 두수가 반대로 감소할 테고 분만 두수가 감소하게 되면은 결국은 5월, 6월, 7월 달에 출하 두수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5, 6, 7월 달에 출하 두수의 증가를 위해서는 그 전 단계인 분만 단계와 교배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관리가 돼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출하 두수의 연속성을 긍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하 두수를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많이 출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시작점은 후보돈 추가 확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보돈 추가 확보가 보통 15에서 20% 정도를 증가시켜서 교배도 마찬가지로 더 증가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 스트레스를 인해 가지고 빠지는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결국은 분만율이 90%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5, 6, 7월 달에 출하 두수를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름철에 결국은 비육돈의 출하 시기는 5, 6, 7월 이 시기가 출하가 돼야 되는데 이 출하 시기는 여름철에 영향을 인해 가지고 3월과 4월, 7월과 8월에 분만이 집중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일시적인 분만 모돈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여름철에 너무 분만을 많이 하게 되면은 모돈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포유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유가 된 자돈들도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지연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돈에서 비육으로 넘어갔는데 비육돈 단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두수가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은 밀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결국은 성장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출하 지연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번식 두수라든가 출하 두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분뇨 처리에 대한 양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육 두수가 많은 것만큼 분뇨 처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분뇨 처리에 대한 사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이 충분히 분뇨 처리에 대한 부분이 정체되어 있거나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대지의 이러한 전체적인 연속성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돈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곧바로 운영자금의 이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육 두수가 계절적으로
너무 편중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1년 4계절 모든 해 두수가 일정하게 가고 분만율이 일정하게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은 우리가 여름철에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계절적으로 좀 모던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만 틀에서 키울 수 있는 분만돈의 숫자와 그 다음에 자돈사의 면적, 비육사의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모돈이 분만이 되는 경우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법은 일단은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서 성장 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물론 이것은 자돈 단계에서부터 육성 단계, 비육 단계까지 쭉 이어집니다. 요즘은 자돈사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성장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자돈들은 상대적으로 여름철에도 고온을 요구하는 돼지들이지만은 이 자돈에게도 30도 이상의 온도가 계속되는 경우에 자돈들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사료를 먹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성장이 지연되는 문제, 또 뭐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이 쉽게 걸리는 문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결국은 자돈의 건실성, 자돈의 이러한 그 건강이 결국은 육성돈과 비육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돈 단계에서도 온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관리가 필요하고요. 물론 육성사, 비육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그 냉방 시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하나의 개선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름철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수가 나왔을 경우에 돈방칸에 너무 많은 돼지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날씨가 더운데 이 밀사로 인해서 이 비육돈들이 오히려 성장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많은 자돈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다 키울 것이냐 라고 고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키울 수 있는 면적, 두당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울 수 있는 비육돈이 2,000주다. 그러면 2,000두만 사육을 하고 추가로 발생된 예를 들어서 300두가 추가로 발생했다. 그럼 300두는 자돈 단계에서 판매를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남아있는 2,000두를 좀 더 잘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분만사에서 나온 자돈이라 해서 이것을 내가 다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여름철에는 사용관리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